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택배 모든 것을 해본다. 2탄 들어가겠습니다. 자, 택배는 여러분들 집 앞에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됐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택배를 한 25년 이상 실무하고 전략, 컨설팅 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생활에 가까운 게 뭐가 있다 했죠? 택배입니다. 박수님 택배 집에 빨리 오죠? 네. 요즘은, 많이 빨리 오죠. 근데 올해는 빨리 안 오죠? 저희는 대한통운이나 모르겠어요. 저희 쪽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도 택배는 빨리 달려갑니다. 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문화, 배송 문화, 배달 문화 이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빨리 가려면 뭐예요? 택배를 하는 영업소장이 그만큼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 물량은 많아졌는데 뛰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그럴 거예요. 뛴 만큼 돈이 되지 않냐? 물론 그래요. 단가가 뭐 600원이 되든 얼마든 곱하기 하면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하루에 400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400개 돌리면서도 자기가 뛰던 일정 노선을 물론 이제 라우팅을 뛰지만은 이게 500개가 됐어요. 20%. 더 뛰어야 되죠. 그럼 어때? 본인이 집에 가는 시간 줄어들고 자는 시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 제가 이해가 됩니다. 택배를 만든 야마토 택배. 제가 한 20년 이상을 봐왔고 거기에도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야마토 택배는 근로시간 조정시켜요. 왜냐? 하루에 선진국들은요, 40시간이면 40시간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거기는 정규직이 많아요. 정사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도 노무성이나 노동부가 있지만은 40시간을 왜냐면 하루에 많이 하면은 다음 시간을 줄여줘요. 그래서 회전율 싸움에다가 사람이 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노사 관계, 실제는 움직이는 쪽이 잘 하냐가 너무 중요할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 자, 우리나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들어서면요, 서비스하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고, 시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포화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2011년부터는 성숙기 시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택배 물량이 그냥 많아져갖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2019년, 작년부터 이제 거의 물량이 정체돼갖고 포화기에 들어올 것들 예측 불허. 올해부터 물동량이 늘어났잖아요, 다시. 집에서 주문한.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예측 못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택배 회사도 올 1월까지는 이렇게 많아질 거라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2월달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너무 택배로 전자상 거래로 쏠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홈쇼핑이나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홈쇼핑부터 관련된 유통물류 전자상 거래를 25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에서 실제 보거든요. 주문도 해보고. 옛날 같으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아까 이제 박 PD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택배회사를 지정할 거예요. 대한통운이다, 롯데다, 로젠이다, 아니면 한진이다, 우체국 택배다, 지정해줘갖고 하는데, 내일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요즘 얘기 못해요. 왜냐? 예측이 안 되니까요. 왜냐? 어떻게 예측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책을 하나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예. 오후쯤에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예. 바로 오전에 택배를 받았어요, 책을. 저는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택배는 정말 빠르게, 예. 정말 편리하게 잘 도착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택배회사에 따라서 요즘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배에는 운송장 번호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운송장 번호. 자, 제가 이제 이 얘기에다가 또 저기 국제 택배도 얘기할 겁니다. 일반적인 택배는 운송장 번호에 있어서 운송장 번호를 뭐 인터넷에서도 운송장, 그러면 이제, 그래, 대한통운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든가, 로젠, CJ, 로젠, 한진, 현대, 심지어는 경동, 합동 다 있어요, 그냥. 우체국까지. 그럼 운송장 번호 하면은, 여러분들이 맡긴 택배의 화물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갖고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분류해갖고 나가 있습니다. 지점에 있습니다. 지점에 몇 시에 도착하면은 영업소장이 지금 배달 중입니다. 끝나면 배송 완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다 떠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죠. 택배는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그랬죠. 전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와의 이게 긴밀하게 갖고,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많이 했었대요. 그만큼 빨리 갖다 줄 수가 있죠. 근데 네트워크에 적고한 택배사들은 어때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이제 택배 차이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다가,
택배에 대해서 이제 화물 운송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택배를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 앞에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다 1톤 차입니다. 탑차. 자, 쿠팡이 배송하는 차도 탑차 1톤 차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으면 1톤짜리 싣는 것도 우리가 로딩이라 하는데 적재율이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택배 안에 화물이 또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실제 상황을 한번 택배 물건이 들어오면요. 이제 탑차에 넣는 게 보면 작은 것도 있지만 이만한 거 있잖아요. 긴 거. 심지어는 그렇게 해봅시다. 쌀도 들어오죠. 중량물도 들어옵니다. 그게 20kg짜리. 그러면 20kg 쌀이 들어오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정도는 우리가 상호간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택배 영업소장들이 때는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 이제 알기 쉽게 300개를 돌린다고 합시다. 그럼 300개를 돌리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좋아요. 엘리베이터 있어서 고층 빌딩 안에 그러면 카트를 갖고 와든가 캐리어를 갖고 와서 올릴 때 보면 몇 개씩 하잖아요. 하고 나서 물건 올 때 엘리베이터니까 딱딱 멈추면서 그냥 배송하고 나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4층,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있죠? 많죠. 아직도 오래된 건물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4층, 5층이라든 연립주택이든 예를 복합상가 중에 5층짜리, 6층, 7층이 안 만들었어. 20kg 쌀을 갖고 올라가는 거야.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기사분이 얘기하는 걸 저는 이제 다 경험해서 보면 하루에 쌀이 들어왔는데요. 하루에 20개가 들어왔습니다. 20kg짜리가. 그러면은 자기의 보면은 올라가면 20kg면 좀 다리가 후두두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있습니다. 택배 상품은 일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 상품의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그래갖고 이제 규격을 갖다가 150, 170 이상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큰 화물을 이형 화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화물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지만 이 정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형 화물은 뭐냐면 긴 거 있죠, 그냥 이렇게 갖고 그냥 긴 거, 또 중량물, 그다음 조립,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 조립 있죠. 자전거도 요즘 조립하잖아요. 그러면 딱 꺾어갖고 하면 길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형 화물이기 때문에 이 화물이 택배 터미널 가더라도 균일한 화물들은 컨베이어 가더니 분류할 때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형 화물 같은 경우는 워낙 길다 보면 어떻게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형 화물은 따로 분류해서 따로 취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 들어가도 저기지만은 택배 영업소장들도 이형 화물 취급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 단가를 받더라도 택배 단가는 가로, 세로, 높이에 또 거리에 따라서 그다음 중량에 따라서 이게 달리 받는데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부산을 가든가 부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섬이 있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섬 같은 경우는 오늘 주문하더라도 내일 택배 도착이 안 돼요. 그럼 언제 도착하냐?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제인데 저도 그 전에 좀 관련돼서 물어보니까 실제 또 일치 자문한 적이 있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택배가 들어가잖아요, 박 PD님. 단가가 택배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배 운영. 그것도 있고. 일단 배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현지 도착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싸움이라 했잖아요. 자, 저도 뭐 제주도 여기 제주시가 있고 또 어디에 제주항이 있고 쭉 중앙으로 가면 이제 한라산 가게 갖고 이제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들이 많고 하면 좋은데 제주도도 그냥 그 물류로 움직이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면요. 수도권에서 5,000원짜리 화물이 어떻게 보면은 10,000원, 12,000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2배. 일단은 봐요. 비행기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행기를 하면 그 항공화물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부산이 가든 목포 가든 거기서 이제 화물을 모아가고 쫙 보내면 거기서도 이제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거기서 배로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제주항으로 와서 제주항에서 또 이거 또 배송 딜리버리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참고로 저도 보면은 여러분들 조철 박사님은 조철 박사 아는 것도 많은데 저도 많은 사업 만나니까 정보가 있는 겁니다. 제주를 한 바퀴 돌잖아요. 박수님 몇 킬로인지 모르시죠? 저는 잘 234km입니다. 일로 도나 서귀포에서 해월리 쪽으로 도나 성산 일출로 도나. 그러니까 230, 240km니까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1박 2일로 제주도 가서 120km, 하루에 120km 달리는 거야, 반. 그 1박 2일에 240km 완주하고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 많으니까 있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작년까지 하면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전거 조립이 되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조립해서 비행기에다 실어요. 그럼 현재 도착해갖고 쫙 자전거 조립한 걸 펴갖고 달리기 시작해서 12시간 달리고 하루 자고 12시간 달리고 저녁 비행기로 오면 돼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80km씩 돈답니다. 2박 3일. 아예 그냥 금요일날 들어가서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에 그냥 딱 들어가서 80km씩 하면 몸에 부담은 없거든요. 물이 나나.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택배 화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택배 화물이 또 택배는 또 차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택배 모든 것을 해봤다니까.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여러분들 집 앞에 오는 건 다 1톤 탑차예요. 근데 탑차가 집 앞에 오지만은 지점에는 오는 게 뭐냐면 11톤 차보다 더 큰 40피트 컨테이너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단거리는 밀집도 배송이라 해서 배달은 단거리는 돌아야 되니까 작은 차가 골목길도 다니기 편하잖아요. 근데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그 허브 터미널로 갈 때는요 보통 11톤 차가 움직여요. 왜냐 화물을 많이 싣고 한 번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회전율이 높은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쉬었다가 화물을 싣고 다시 오고. 자 이거는 택배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이라 하는데 화물 운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특집하겠지만은 자 우리 박 PD님 물건을 실을 때 차량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차. 자, 여러분들 기차. 그래, 땅이 넓은 나라의 기차입니다. 자, 우리나라 땅이 10이면은 100배 되는 넓은 나라 있죠? 자, 중국. 기차의 총 연장이 10만 킬로입니다. 또. 기차, 자동차, 그 다음에 배. 그쵸. 자, 해외 나갈 때는 배 선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여행할 때는 페리라 그러지만은, 또 유람선이죠. 그렇지만은 해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 앞에 오는 이 화물들은 다 뭐 유럽에서 오든 아시아에서 오든 간에 부산시장에 도착할 때는요 컨테이너 40피트 안에 물건을 넣어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온도 관리 상품화는 온도 관리 컨테이너에 들어갔고요. 온도가 변하지 않게끔 냉동 상품도 그렇고 냉장도 그래갖고 들어옵니다. 또 뭐 있어요? 비행기. 요즘 진짜 가장 지금 비행기 이제 항공이 지금 저기 힘든데 비행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는 항공, 비행기하고 선박 관련하고 국내는 다 뭐예요? 열차, 철도,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화물 중에서 운송에 대한 것이 많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화물이 하면 항공이 가고 또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전국에 이제 요즘 서울하고 부산도 거리가 짧아져 갖고요. 2시간에 달리는 KTX가 있고 SRT 같은 경우는 수소에 달리니까 참 교통이 편해졌다고. 근데 앞으로는 차세대는 뭐예요? 초열전, 초전도 해갖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 400km, 420km가요. 초전도, 초열전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1시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전국의 방방곡곡은 차량, 트럭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이 나라하고 달라갖고 기차가 달리는 것보다 집 앞에 다 뭐가 온다? 차량이 다 오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요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에는 번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번호판이 있어갖고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니까 박 PD님은 또 물류 전문이 아니니까 운송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영업용 자동차가요. 번호가 뭐냐 하면은 그냥 노랑이에요. 근데 일본은 녹색이에요. 자, 참고로 일본은 노랑이 경차예요. 그게 이제 번호판을 부여해야 영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택배이니까 현실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택배 번호판이 없는 영업 차량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은 저기 자가용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서 보세요. 쭉 보면은 흰색 번호판에 운송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운송 영업용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택배 차량은 많아졌는데 그 번호판 문제, 과거에 이제 용달차를 전환시킨 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물량이 20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노동시간이 강도가 높아서 힘들어졌다도 있지만 영업용 차량 번호판 문제부터 물론 이제 택배 전용 차량을 만들어서 택 번호판이 지금 보급은 돼 있는데 택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진짜 뭐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도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도 택배를 하는 영업소장의 입장도 이 삼각관계가 서로 상호간에 누구를 해라 누구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서로 균형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비전을 해갖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다가 멈추면 뭐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택배 관련돼서 진짜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은 이 문제를 갖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택배 모든 것을 해보한다. 자, 오늘은 이 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철희 박사가 택배 시리즈만 해도 지금 제가 뭐 연속할 수는 없지만은 한 20개가 뭐 한 50개에 대해서 시리즈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는 한 택배의 모든 것을 해보한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이제 2탄 마치고요. 여러분들 항상 시청,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요약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은 유통, 물류통, 소비 앤드 글로벌 통은 유통, 물류, 전자상거래, 금융, 다양한 얘기를 갖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된 조철희 글로벌 시장 들려준 남자 조철희는 계속 진행되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침 방송을 진행하든가 제가 이제 뭐 지방을 가든가 새벽에 찍지를 못하 보통 5시 때 찍는데요. 못 찍을 때는 제가 밤 12시, 1시에 그날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찍어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고했던 글로벌 알려주는 남자 조철희 시리즈는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이 나가니까요. 많은 시청을 들으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쿡 알려주신 분 구독에 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